안녕하십니까, 허영훈입니다. 오늘 공연예술 언택트 시대 생존 법칙이라는 주제로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언택트 시대, 공연예술 쪽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언택트 시대를 극복하고 또 다가올 오프라인 공연을 위해서 어떠한 생존 법칙을 세우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런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언택트 시대의 공연, 그렇다면 언택트 공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의 생존이란 무엇인가? 이 생존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공연 예술과 관련한 생존 사례, 더 정확히는 성공 사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시대가 오더라도 또는 공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당 사례에 대한 분석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건데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이러한 공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의 언택트 공연에 대한 생존 전략. 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생존 법칙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생존 법칙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것이 이제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앞서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의 언택트 공연을 이해하면서 자, 이러한 생존 법칙을 세웠다면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를 담은 생존 철학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행동의 시작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오늘의 교훈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택트 공연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문학예술, 두 번째가 전시예술, 그리고 세 번째 공연예술과 영상예술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공연예술 분야.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한류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BTS의 공연 사진을 제가 인용을 해 봤는데요. 자, BTS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예술이죠. 그런데 이러한 BTS의 공연이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TV 화면이나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시청하게 되면 그것이 영상 예술이 됩니다. 장르별로 보면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공연 예술과 영상 예술은 반드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택트 시대에서의 공연 예술은 어떻게 언택트 공연으로 변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택트는 자, 컨택트라고 하는 접촉에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접촉하지 않는 시대라는 의미로 언택트라고 불리고 있죠. 그러면서 공연 쪽에서는 언택트와 또 다른 말로 온라인 컨택트라는 개념의 온택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의 공연 예술은 어떻게 온라인 공연화 됐을까? 혹자는 공연 예술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런 오프라인 공연의 어떤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연 예술의 특성을 그대로 이해하고 또 공연 예술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시대를 지나쳐서 반드시 오프라인 공연 무대로 관객들이 오게 하려는 노력,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러한 언택트 시대의 공연 예술이
영상예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콘텐츠가 되면서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텐츠는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볼 때 다양한 정의들이 가능하겠지만 콘텐츠 산업진흥법 2조에 보면 콘텐츠라 함은 뭐 부호, 기호, 문자, 영상,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는 그것에 대한 복합적인 요소를 콘텐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콘텐츠의 특징은 어떠한 전달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 담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 자체는 콘텐츠가 아니죠. 그런데 영상예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콘텐츠화돼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채널이라고 하는 것,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동영상이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나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언택트 공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문화예술은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분명히 공연예술과 영상예술은 구분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공연예술이 콘텐츠화 되었나? 그것은 바로 영상예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콘텐츠의 작업을 거쳐서 전달하는 매체인 채널이라고 하는 이런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TV나 화면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공연을 언택트 공연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좀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에 과연 생존이란 무엇인가? 생존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에 가지 못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공연 콘텐츠를 통해서 모바일이나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된 공연, 어쩔 수 없는 언택트 시대의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정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 노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화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인데 보편화되는 것을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직접 장을 보러 가는 사례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과 같은 것들이 잠깐 바뀌었다고 보는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실제로 노멀이 아닌데 노멀이 되어버린 것을 뉴 노멀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공연예술을 직접 둘러싸고 있는 언택트 시대와 또 확장된 개념의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강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언택트 시대의 공연예술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공연장의 문을 닫거나 아니면 뭐 50% 이하의 관객만 들어오는 그런 불안정한 관람 형태를 갖고 있지만 백신이 개발이 되거나 또는 이런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된다는 것을 예측하는 단계별로 기간을 놓고 우리는 배를 타고 적응이 아닌 통과를 해야 된다. 이것이 생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술가 또는 공연 등등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지원 사업 또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언택트 공연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무대 위에서 공연했던 것이 그대로 촬영 장비만 무대 위로 올라오고 관객은 없는 이러한 언택트 시대의 공연, 온라인 공연, 올바른 공연이 아니겠죠. 여러분, 공연의 특성과 기능은 직접 가까이서 출연자들을 보고
그 호흡을 느끼면서 직접 현장에서의 감동을 느끼는 것이지 않을까요? 자, BTS가 많은 전 세계의 팬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모든 콘서트가 영상으로만, 뮤직비디오로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고 한류 콘텐츠라고 하는 상품으로 봤을 땐 매출도 줄어들게 되고 또 팬덤도 그 영향력이 대단히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하선을 위해서 대비할 것들을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의 단계별로 어떤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초기에는 이런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칠 때는 생계자금 또는 공연이 취소됐을 때 어떤 공연장 대관료라든가 출연료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출발점이었다면 지금은 자, 기초예술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6개월 빠르면 아니면 1년 뒤에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돼서 다시 오프라인 공연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오프라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초예술에 조금 더 지원을 하자. 그리고 예술 창작에 지원을 더 하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택트 시대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뉴노멀을 가정하고 적응을 위한 것이 생존이 아니라 통과를 위한 생존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뒤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언택트 시대의 문화예술 분야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들만 움직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관계자들만 힘을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공연장 또는 뭐 공연기획사 이러한 모든 주체들이 앞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대기업의 스마트폰 CF를 통해서도 이 공연팀을 여러분 접하셨을 텐데요. 자, 이날치라고 하는 퓨전 국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국악이라고 보도자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소리 주자인 그러니까 전통 판소리를 공부한 국악인들이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컨셉으로 공연을 시작했고 사실 이날치의 공연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2019년부터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낸 공연팀입니다. 자, 이런 이날치라고 하는 신국악팀의 공연이 어떻게 서바이벌 하거나 공연계에서 정통 국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을 공연장으로 불러 모으게 했는지 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자, 이런 뮤직비디오 한 편을 여러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정인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우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깃발로 양기 찌어지고 세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던치며 조각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동인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세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잔디 뿌리와 모래 종이장 벌리고 사람 앞에 나온 뚝성에 하는 소리
덮고 땅이 좁아진 않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드리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물로 한천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소리를 잤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없는 서란 백색 격으로 잔디뿌리 왕물에 차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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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니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터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곳으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헐쑥덜쑥 거리는 잔뜩 한 마리 없고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엉덩 파란 백설경을 잔입 주인이 막고해 스치고 족딱 벌리고 자라 배가 훈뚝 써 홍행행행 하는 소리 산처 어디 뒤덮고 쌍이 툭 터지난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거리는 찬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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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신선하다, 재밌다, 즐겁다. 네, 이런 표현을 아마 가장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뒤에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드럼이 연주하고 베이스가 있고 이러한 연주가 사실은 정통 국악에서는 정통 음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무대의 모습이죠. 의상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뭐 정통 한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퓨전 드레스 또는 어떤 개화기 의상 같은 느낌. 그러면서 조금 재미있는 느낌 표현들을 이렇게 의상을 통해서도 발현을 했죠.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날치의 공연을 생존 공연 또는 성공 사례로 짚었는가?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치라고 하는 공연의 구성 요소를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 그리고 그 노력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이런 포인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반적인 공연 요소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장르는 신국악, 정통 국악이 아닌 뭐 퓨전 국악, 현대 국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출연자들은 자, 판소리 주자인 소리꾼들이 등장을 했고 그 연주를 위해서 자,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실용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섰죠. 그리고 약간 코믹하고 다이나믹한 안무를 펼치는 안무가들이 그 무대를 함께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무대 역시 전통 공연장이나 공연장이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개념의 무대가 마련이 됐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의상이나 음향이나 뭐 조명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공연의 제작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연 제작과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구분화돼서 다양한 이제 구성 요소를 여러분 설명드리지만 표면적으로 이 공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공연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연 요소 외에 또 어떠한 요소들이 이 무대에서 펼쳐졌나요? 네, 바로 융합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통 국악과 함께 뭐 가야금, 대금, 해금과 같은 국악기가 아니라 현대악기가 등장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의상 역시도 판소리를 하면서 정통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의상을 입었다는 것. 안무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의 창작 안무가 펼쳐졌다는 것. 그러면서 단순히 무대 공연이 아닌 영상을 찍기 위한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무대도 그렇고 자, 국악이 갖고 있는 가사라든가 또는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와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공연의 융합 요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언택트 공연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앞에서 살펴봤죠. 그때 영상 요소, 그러니까 영상 예술이 갖고 있는 기술과 결합했다는 설명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이날치의 공연에서의 구성 요소 역시 영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장르는 뮤직비디오. 그러면서 편집과 촬영이 지원이 됐고 기본적으로 공연 요소와 공통 요소를 갖고 있는 음향, 조명, 디자인들도 함께 지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 요소만 보게 된다면 이 이날치의 공연은 대단히 많은 요소들이 고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돼서 변모가 됐을까요? 네. 언택트 공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공연 콘텐츠를 말씀을 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예술은 콘텐츠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융합 요소와 영상 요소의 기술을 통해서 공연 콘텐츠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재탄생했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는 것, 그러한 현상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또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관객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 그 영상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청자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러한 시청자들이 잠재 관객이 돼서 실제로 이 이날치의 공연을 보러 가게 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이날치가 성공 사례라고 제가 꼽은 이유는 이러한 뮤직비디오가 성공을 해서 CF도 진출했고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횟수가 많아졌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자, 이러한 영상 작업, 자, 영상 예술의 기술을 통해서 공연을 콘텐츠화 시켰던 그 경험으로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이 공연팀에 대한 흥미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이 이날치라고 하는 공연팀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보러 가고 싶은 욕구를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줬다는 것. 저는 이것이 생존 전략 또는 이 경쟁력의 포인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구성 요소를 가지게 한 것들의 기초 작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획과 연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연을 준비한다 또는 공연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지원 또는 구성 요소들을 잘 결합시키고 순서대로 지원하게끔 만드는 작업이 바로 기획과 연출이라는 것이죠. 자, 기획과 연출이 잘 되어야지만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적기적소에서 잘 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전통 판소리를 공부하고 판소리 주자로서 그동안 무대에 섰던 예술가들이 자, 이러한 기획과 연출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는 의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을 만들어내거나 생존할 수 있게 만든 핵심 요소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언택트 공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생존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여러분 근간으로 두고 앞서서 살펴본 이날치의 성공 사례 그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셨다면 자, 이제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생존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들이 공연 예술을 생존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다양한 출발점에서 경쟁력을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 좀 어려운가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연주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연이 재밌다. 그래서 티켓 파워를 가지고 많은 관객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했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연주회는 단편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공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공연이 탄생하기까지 무대 막에 오르기까지의 하위 개념들, 조금 작은 개념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볼까요? 바로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쟁력도 고민이 되어야 하고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것도 이 공연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더불어서 연주자 스스로도 어떻게 변하고 경쟁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 공연에 대한 경쟁력도 당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연주자가 연주만 잘한다? 그래서 뭐 의상도 대충 입고 나와서 어떤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거나 곡을 소개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막 더듬거나 아니면 잊어먹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연을 본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고 나와서 아, 연주는 좋았는데 연주자가 말을 너무 못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주자는 연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관객들은 그 공연이 재미없다고 표현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앙상블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악 사중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것이 이제 현악 사중주인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 4명이 나란히 앉아서 모두 보면대를 놓고 관객하고는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면서 악보만 보면서 연주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연주들이 많죠. 그렇다면 연주는 틀리지 않고 박자 또는 그 멜로디에 맞도록 연주가 잘 되었다고 평할지는 모르겠으나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들이 연습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악보를 보고 연주만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4명의 연주자가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를 보면서 보면대 없이 악보를 보지 않고 전곡을 다 외워서 서로의 표정, 나 여기 지금 연주하고 있어. 너도 크게 들어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관객들로 하여금 살펴질 수 있다면 그 공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생동감 넘친다는 표현을 하겠죠. 그 공연 너무 좋았어. 연주만 좋았어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합니까? 와, 그들의 몸짓 봤어? 정말 서로 대화하듯이 연주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연주는 정말 살아있는 연주 같았어.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연주자들한테 어떤 이제 공연을 실제로 기획하고 연출을 할 때 연주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연을 해야 된다. 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연주 부분에서 솔로로 연주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다고 하면 다른 연주자가 솔로로 연주할 때 여러분 연주하지 않는 연주자는 땅만 보고 있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객들은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연주자가 솔로 파트를 연주할 때 그것을 감상하는 눈빛을 보이고 나의 어떤 고개의 각도를 관객들이 볼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연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연 전체에 대한 경쟁력 외에 공연을 좀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연주회이기 때문에 연주의 상위 개념인 음악을 그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클래식 음악만 연주하는 클래식 공연,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뭐 리사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정통 클래식 연주를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파트별로 뭐 1부와 2부 인터미션을 놓고 나눠졌을 때 1부에서는 정통 클래식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대중적인 음악, 뭐 영화 OST 같은 것들을 연주했을 때 오늘 프로그램 너무 좋았다. 레퍼토리 너무 좋았다. 이런 표현들을 관객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주자는 나만 연주만 잘하면 돼. 정통 클래식만 연주할 거야 라고 하는 고집은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 된다. 어떤 차원에서?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자, 음악을 확대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예술이 되죠. 자, 이 공연 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언택트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 예술은 어떤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바로 우리가 예술의 기능이라고 하는 심미적 효과. 이것을 구입해서 어떤 남거나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술은 경험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관객들이 공연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음날 출근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이런 효과를 예술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나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는 일반인들이 예술을 조금 편히 접할 수 있게 또는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또는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정부나 국회나 입법기관도 마찬가지죠. 또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 예술단체, 공연장, 연주자, 관객, 전체적으로는 국민 모두 할 것 없이 공연예술을 이 언택트 시대에서 생존하도록 만드는데 모두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연주자들, 너희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관객들이 많아진다? 너무 가혹한 형벌이죠. 자,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연주의 형태, 구성, 여기서는 이제 기획자와 연출자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더불어서 공연장도 공연예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연장을 어떻게 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법적으로 또는 연주자들이, 출연자들이 좋아하는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또는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객석의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연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공연장 가서 직접 코앞에서 연주자의 출연자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예술을 감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이 보편적인 일반인들의 생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연예술이 경쟁력을 얻게 되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로 지하철을 탈 때 또는 지하철 환승역에서 나오는 어떤 국악들. 자, 그러한 우리의 평상시의 들림이 국악을 보러 가고 싶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요소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퓨전 국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국악기로 현대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전통 뭐 가야금 산조나 아니면 궁중음악인 정악 같은 것들을 접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죠. 편안하죠. 그러나 그러한 퓨전 국악이 만들어진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런 대답이 필요합니다. 자, 퓨전 국악을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일반인들이 국악 공연장에 가서 우리의 전통 국악인 정악이나 산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생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적응이 돼서 이제는 차라리 오프라인 공연할 필요 없어. 그냥 관객 없이 촬영 장비랑 편집을 통해서 영상으로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올려놓고 유료화시키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돼버리면 생존의 방향이 잘못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존 법칙 두 번째는 무엇이어야 하나? 자, 앞서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출발점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자, 연주자나 출연자나 실연가라고 표현하는 예술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각각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나열해보고 그것을 사업을 하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제가 음악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자, 음악을 전공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자, 어떠한 포지션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가짓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주자, 그리고 뭐 교사, 뭐 나아가서는 뭐 대학 교수 또는 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뭐 연주자 아니면 이런 레슨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음악을 전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음악을 전공한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죠. 연주자는 그냥 연주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 이런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의 연주자들이 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연주자지만 음악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평상시에 늘 접하기 때문에 음악회 사회자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다만 그것은 무대에서 연주자가 아닌 사회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획과 연출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또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중견 연주자라고 한다면 자, 음악 칼럼을 쓸 수 있겠죠. 뭐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주는 의미, 뭐 현대의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 음악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칼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칼럼리스트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평론가. 네, 음악에 대한 평론가가 되면서 어떤 음악 잡지라든가 아니면은 평론을 하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게 가능합니까? 뭐 KBS나 MBC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클래식이나 또는 국악 프로그램의 진행자도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안이라고 써놨는데요. 연주자들에게 보통 이제 주문을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연주자 스스로가 만약에 아는 어떤 뭐 기업체의 CEO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 관계들은 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 CEO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첼로 독주회를 감상하고 감동을 받은 그런 CEO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회사에서 첼로 앙상블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레슨을 해서 가르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회사 내에서도 연주회를 하고 나중에 확장이 되면 실제로 전문 공연장에 가서 그 회사원들이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하게끔 하는 그 모습을 만드는 모습, 절차. 그러면서 그 임직원들이 공연장에 와서
자기 임직원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것.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런 제안을 연주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분야에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콘텐츠나 어떤 예술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연주를 할 수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주뿐만 아니라 교육, 레슨, 음악회 사회자, 칼럼니스트, 뭐 평론가, 뭐 진행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연주자는 자신의 특수성, 스페셜티를 가지고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제안하는 것과 글을 써서 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전달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첼로 연주자가 그 CEO를 만났을 때 대표님 제가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서를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거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안서를 보고 대표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이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한다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놓여지겠죠. 비단 이런 제안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제안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거나 그 앞단에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연주자들은 사실은 음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할 기회가 없죠. 실제로 기획안이나 제안서를 작성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는 연주만 잘해서 된다 해서 벗어나서 확장 개념의 본인이 할 수 있는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언택트 시대. 자, 앞으로 2020년대, 2021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내에 코로나가 물러갈 것으로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자, 그럴 때 연주가 너무 없어. 할 게 없어. 레슨도 잘 안 들어와. 이렇게 하고 포기할 겁니까? 그러면 생존하는 게 아니죠. 서바이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2주간 격리가 되어야 한다면 나는 2주 동안에 무엇을 할까? 이것을 아주 고민을 잘하고 격리에 대해서 있는 사람과 그냥 2주 동안에 TV나 보면서 카톡이나 보내고 뭐 넷플릭스를 해서 영화 다운받아서 영화만 보는 이런 2주를 보내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차원에서 2주 후에 본인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연주자는 연주만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연주자는 책도 쓸 수 있습니다. 연주자로서의 삶, 뭐 유학을 갔다 왔을 때에 그 나라에서 겪었던 나의 연주 인생, 책으로 펴낼 수 있죠. 뭐 팀 페리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메모하고 정리하는 것이 나의 경쟁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주자가 스스로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많습니다. 다만 저는 연주자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그런 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기획안 작성이나 제안서 작성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두 번째 생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연주자건 또는 공연장의 대표건 또는 기획자이나 이자 또는 공연 연출가인 경우에 나는 공연이 없어서 지금 연출할 게 없으니까 놀고 있어. 이게 아니죠. 연출할 동안에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글로 쓰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끔 하는 온라인 강좌를 열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하거나 그러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자료가 필요하죠.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2주 동안 격리가 되어야 한다면 연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사회를 본다면 사회의 대본을 한번 써볼까? 오늘 독초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누구입니다. 이것도 써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2주 격리가 끝나거나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었을 때 누군가 연주를 한다면 내가 아는 만약에 후배 또는 선배가 연주를 독주회를 한다고 했을 때 선배님 제가
혹시 사회 봐드리면 안 돼요? 제가 되게 잘하는 그리고 연주해본 곡이라 저 사회 잘 볼 것 같은데 뭐 출연료는 이번에 안 주셔도 돼요. 처음이라서. 이런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그 포지션이 무엇이건 간에 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정부의 책임자나 관리자이건 간에 또는 극장 주이거나 공연 기획자이거나 연출자건 간에 각각의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많이 고민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생존 법칙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인데요. 자, 세 번째는 가치와 목표를 정하고 각각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포인트와 겹치는 부분이죠. 자,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마켓 페일리어라고 해서 시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입니다. 특히 예술이죠. 그 이야기는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흥행한 뮤지컬을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뮤지컬을 그대로 펼쳤는데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흥행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치와 목표를 정하고 각각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 이런 훈련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 여러분들 공연을 독주회 같은 것을 할 때 보통 공연 기획에 대해서는 스스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다 맡겨요? 기획사에게 맡기죠. 공연 기획도 맡기고 뭐 기사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도 맡기고 홍보도 맡기고 뭐 공연장에서의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커리큘럼 뭐 등등도 많이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주자들이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내 공연이 더 경쟁력이 생기고 어떻게 보도자료에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공연에 대한 티켓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첼로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언택트 시대에 일단 나는 첼로로 지금 무대도 없고 레슨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해서 유튜브 레슨 채널을 한번 개발을 해볼까? 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만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어렵죠. 네, 어떤 곡을 가지고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레슨을 하며 어떤 곡들을 레슨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 고민의 결과물이 뭐예요? 바로 문서죠, 문서.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연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확장된 개념에서의 많은 생각들을 문서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떤 기획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책을 펴내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공연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A4 한 페이지만 쓰면 3개월이면 90페이지가 되죠. 그 90페이지면 보통 이제 200한 2, 30페이지에 아주 좋은 분량의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뭐 24살에 첼로 연주자다. 나는 24살에 첼리스트다. 이런 책 또는 첼로 음악은 처음이지. 자, 음악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첼로 음악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씁니까? 출판 기획안을 만들어야죠. 뭔가 앞으로 일어날 기획을 미리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투두 리스트 해야 될 것들을 A부터 G까지 결정하고 일정대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순서는 여러분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 중에 하나가 기획팀이죠. 또는 아까 CEO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직장 내 첼로 앙상블을 창단하는 창단 기획안 또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그런 CEO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상이나 또는 목표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영상은
자, 생존 철학이라고 하는 타이틀 밑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 CF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뮤지컬 배우이자 영화 배우인 조승우 씨가 등장을 한 최근에 나온 CF인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잠깐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생각만으로는 안 돼. 뭐 정상에 오른다고 생각만 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나? 그렇지 않아. 직접 산에 올라야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뭔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을 정리해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해야 될 일들을 순서대로 적는 것. 이 과정이 생각과 행동 사이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행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면 자, 생각, 아이디어,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CF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행동,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바로 기획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려면 사업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창업을 잘하려면 창업 기획안을 잘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술 분야는 그렇지 않다? 아니죠. 예술팀을, 공연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불러 모아서 이름 적고 연락처 받고 내일부터 연습이야. 이렇게 시작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공연팀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 공연팀이 나아가야 될 방향, 목표, 핵심 가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멤버들 간에 어떤 수칙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운영 수칙으로 작성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죠. 저는 이것을 그래서 기획에는 다양한 정의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자로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랄기, 네, 새길, 획.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설명할 때 자, 우리가 A부터 Z까지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정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획은 A 이전과 G 이후를 모두 포함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기획의 정의를 이제 여러분이 알았어요. 바라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그렇다면 그 장관님이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획안을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을 수립한다면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코로나 시대 생존 전략 추진 기획안 이런 것들을 쓰시라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세부적으로 볼까요? 이 기획이 갖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 문서, 기획안을 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가치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 그것을 백지 상태에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잘 작성된 걸 가지고 나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백지에서 고민하다 보니 무엇을 하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언택트 공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선진국의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리턴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주자를 하더라도 논문을 읽어보고 기사를 보고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영상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풍부하게 알아보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자들이 보통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공의 4법칙이라고 하는 카슈의 법칙을 인용을 해보면, 자, 기획의 본질 세 번째에서 공부에 대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카슈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엇을 하려면, 연주자가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첫 번째로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knowledge. 두 번째는 지식과 정보가 확보되었을 때 태도와 자세가 생긴다. attitude. 그랬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관객을 끌어모으는 공연이 탄생된다. 그것이 바로 스킬 또는 석세스를 의미하는 세 번째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네 번째 헤빗이 돼서 이러한 과정이 습관처럼 쭉 중장기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공론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한 후에 무엇을 옮기자.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 정의들, 그리고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했던 것들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기획을 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성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조성우 씨가 나왔던 그 CF를 인용을 한다면 생각만 가지고 되나? 직접 작성해 봐야지.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Q&A 페이지를 넣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주자 입장에서 기획안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로 오십시오. 그러면 공연예술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 그리고 기획에 대한 다양한 기능과 비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강으로 공연예술 언택트 시대 생존 법칙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